의원님 사랑합니다. 충성.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청문회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최순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서요. 네. 질문 하나만 따끔하게 해주세요. 최순실 씨. 네. 당신의 개입으로 인해서 망가진 대한민국, 그 고장난 대한민국 때문에 희생된 304명의 대한민국의 아까운 생명, 당신이 하고 싶은 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표창원 의원님이 굉장히 섹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도 되게 섹시하신 것 같은데, 타고나신 건지 아니면 섹시해지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계신 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방법을. 제가 접한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선은 제가 섹시한지를 모르겠고요. 타고남보다는 제가 어떤 요소이든지 간에 좋게 보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게 봐주시는 부분들은 사실은 타고난 부분보다는 노력과 또 부모님 화내시겠죠? 예. 얼마든지 본인이 자신을 가꾸고 자신의 색깔과 자신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가 대외적으로는 문재인 후보님의 설득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후보님 의원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없으셨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네, 내면의 변화가 당연히 있었죠. 그전에는 사실 정치 냉소자, 정치 혐오자였습니다. 정치 무용론자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문재인 대표께서 저를 설득한 게 뭐냐면, 당시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오지 않았느냐. 하지만 범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결국은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꿔야만 가능한 거 아니겠느냐. 그 말씀을 듣고 상당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범죄 사건 해결과 범죄자의 검거 보다는 그것의 이면에 있는 네. 맞습니다. 네. 네, 저도 어제 청문회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국조위 위원 신분으로 증인들과 사전 모의 의혹이 드러난 이완영, 이만희 씨의 행동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국조위 조작농단에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민감한 질문입니다. 사실 제가 주의 깊게 살펴봤는데요.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한 의문과 의혹과 의심은 가긴 하지만 어느 선까지 사전 조작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또 정춘기 단장이라든지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을 단지 질문한 것인지, 이 부분은 좀 규명이 필요하고요. 어쨌건 하지만 국정조사 전체의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네. 그냥 하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순실 사태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언론에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만약 탄핵이 성공하더라도 본질적인 언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언론이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안들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언론개혁 특위가 만들어져서 오랫동안 가동 중에 있고요. 언론개혁 입법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언론이라고 하는 흔히 지칭되는 신문이 있고 그다음에 방송이 있잖아요. 각각의 어떤 개혁 방안이 다르긴 할 텐데요. 방송 쪽이 상당한 또 중심에 있죠. 그래서 미디어법에 대한 개정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언론의 자유의 폭의 확대를 위한 언론에 대한 경영의 투명성 확보, 이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박 대통령님의 탄핵 가결인데도 불구하고
촛불 집회가 쉽지 않고 있는 이유와 그 프로파일러에서 지금 현재 대통령님의 심리 상태를 알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요. 우선 그 국회에서는 탄핵 가결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헌법재판소가 남아 있고요. 국민 많은 다수께서 헌재에 대한 어떤 조심스러운 불신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는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많이 나오고 계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탄핵뿐만 아니라 이후의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 개혁이 필요하니까 국민적 뜻을 계속 모아나가자인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심리 상태는 일단은 피의자, 범죄 피의자의 심리 상태, 자기 방어, 그리고 자기 합리화, 이것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것을 알고 싶다부터 계속 표 의원님을 응원해온 학생입니다. 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민들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해 약간의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박 대통령의 그 탄핵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은지 표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당연히 인용이라고 하죠. 탄핵을 가결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시기이죠. 언제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가장 빠른 그 전망은 1월 말 이전이고요. 현재 헌재가 하고 있는 빠른 심리의 속도를 봐서는 그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5항 조항으로 이렇게 종합된 이 쟁점들에 대한 정리,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최순실 사태 이전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는데요. 사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라든지 아니면 자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증인보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이나 아니면 타 선진국에 비해서 되게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표 의원님의 의견과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실 검찰과 경찰이 앞서서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때는 주로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상정하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 이면에 있는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 국토가 너무 좁다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면 저 하와이 주에 있는 사람이 알래스카 주로 옮기면 쫓아서 보복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주도에 계신 분을 강원도에 모셔다 둔다고 해서 안전하냐 이런 문제가 아직은 있죠. 네, 제가 네. 어른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저희 아버지를 제외하고 처음이신데요. 그만큼 좀 잘 모르는데 좋아하게 된 케이스라서 네. 좀 불안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뭐가 불안하냐면은 네. 팬도 굉장히 많으시지만 사실 안티팬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네. 저는 정치를 오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예. 안티팬이 많으면 사실 그런 탄력을 받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거기 그 타개 방법에 대해서 좀 네. 알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은, 안티팬을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그분들이 계신다고 해서 그분들을 꼭 바꾸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안 가지고 있고요. 그분들이 저를 오해하시거나 또는 아시고도 싫어하시거나 그분들의 자유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가급적이면은 제 뜻을 넓게 펴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만나 뵙고 설득할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앞으로 많은 기회를 갖고요. 가장 큰 안티팬인 우리 일베 친구들과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주연소 촛불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가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얘기했을 때 박근혜는 정말 잘못한 것이 맞지만 그의 아버지는 정치를 잘해왔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이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또는 한 가정의 아들로서 그러한 좀 잘못된 사고를 바꿀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30초에 가능한 답이 아닌데요. 우선은 부모님과 토론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어떤 벽이 있잖아요. 부모님께서는 내 생각이 옳아, 넌 아직 몰라. 이 부분을 깰 수 있는 아버님,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성숙함이 갖춰져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1차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그 당시에 사셨던 분들이 제한적으로 접근하셨던 정보와 다른 정보들이 또 제공될 수가 있고요. 상당히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다 생각됩니다. 네. 예, 저는 1950년생입니다. 네. 66만 당.
67인데요. 저보다 혹시 연세가 많으신 분이 저 위에 아마 한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나이 많은 분들도, 60, 70 되시는 분들도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좀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이 박수의 그 의미를 저는 충분히 알고 있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어르신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실 시도도 좀 해봤고요. 해양군인회 그 소속된 분들이 저에게 항의하고 오셨을 때 20분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군복 입고 저를 때리러 오셨었는데, 2시간 정도 이야기하시고 저를 끌어안고 격려해주고 가셨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탄핵 찬성표를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탄핵 반대 의원 명단을 쭉 공개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 방법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만약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어떤 방법을 택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사용할 수 없다는 건 불법을 의미하시겠죠? 그래서 뭐 처벌받는다든지, 그리고 뭐 윤리도덕적으로 위반된다라든지,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 차선책을 찾았겠죠. 그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난입해서, 제 발언을 하고 호소하고 한다든지, 그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의 그런 흔들리는, 그 상태를 붙들어 와서 원래의 주장처럼 탄핵 찬성으로 오시게끔 하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예, 범죄 컨트롤 타워로 전락한 청와대를 보고 4년 전부터 이럴 줄 알았지 하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국회 안행위원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범죄를 또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강력한 처벌이 방법이 있고 교육이 있는데, 의원님의 이제 개인적인 양심과 신념에서는 무엇을 우선시하는 법안을 발의하실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범죄라는 것과 현재 이 권력형 국정농단 범죄 사이 차이가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먼저 돼야 할 것은 예방인 것 같습니다. 처벌은 이미 늦은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이 국정농단 형태의 경우는 우선 명확하고 분명하고 강력한 처벌이 우선되어야만, 이들은 왜냐하면 대단히 합리적인 사람들이고 판단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는 것은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기 안녕하세요. 때문이죠. 저는 오늘 홍대에서 문재인 전 대표님 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님을 포기하고 표 의원님께 왔습니다. 네, 저는 올해 2월에 석사학위를 받은 학생인데요. 근데 네. 아직도 취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학력의 이런 인재들이 계속해서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표 의원님의 생각과 있습니다. 네, 너무 아픈 질문이십니다. 너무 안타깝고 좀 고통스러운 그 현실이고요. 특히 꼭 뭐 고학력자라고 해서 반드시 취업의 기회가 넓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학력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이 그 노력에 걸맞는 취업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시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요. 특히 고학력자 부분을 집중해서 보자면 고학력자들이 주로 가실 수 있는 것이 연구직 혹은 강의 등의 교수직, 그리고 뭐 개발이라든지 기획 이런 부분인데 그 기회 확대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문재인 대표님이 있는 바로 옆 건물에서 일하다가 온 지금 청년인데요. 네. 아까 한 질문에 대답을 안 해주셨고 저도 궁금했는데 청와대에서 정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지, 과연 한다면 언제쯤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만약에 경선한다면 가장 큰 라이벌과 지금 현 시점에 필요한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미꾸라지처럼 피해갔는데 그거 꼭 집어서 또 물어보시네요. 솔직히 마음이 있죠.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 치고. 하지만 제가 아직은 그런
능력과 자격을 갖췄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국민 여러분께서 그렇다고 평가해 주신다면,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때라면 하겠습니다. 언제라고는 사실 꼭 집어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용서 바랍니다. 네. 지금 청문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지켜보면서 누군가가 많은 증인들이 좀 양심 선언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 어제 청문회를 보면서 노승일 씨가 그나마 양심 선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많이 걱정이 좀 됐거든요. 그분의 신변이라던가, 그분 외에도 어떤 증거 자료를 갖고 계신 분들의 어떤 신변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안이나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지금 그 페이스북 라이브 촬영을 하고 있는 분의 이름이 노승일입니다. 제 비서 중에 한 분이고요.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 현재 제도적인 보호책이 부족합니다. 사실이고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청문회에서 그 노승일 씨의 제보를 받은 의원 중심으로 보호를 해드리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 당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다든지 나는 모른다고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다 알 것 같은데 그런 정황이 있는데도 모른다고 하고 발뺌하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 는 어떤 상태인지 궁금하고요. 의원님 같은 사람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그들이 이상하거나 특별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 방어기제라는 게 발동을 하죠.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거짓말이란 것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저도 어렸을 때 상당한 거짓말장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쉽고 간편하며 효과적인 도피 방법이고 자기 보호 방법이거든요. 그들이 지금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많은 다른 분들, 노승일 씨나 이런 분들께서는 솔직해야 한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 깨끗해야 한다, 이런 가치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 찾으려면 의원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포창훈 의원께서 참된 보수라고 하셨는데, 참된 보수의 눈으로 봤을 때 새누리당 의원 중에 참된 보수가 한 명이라도 있는지. 제가 볼 때는 다 기회주의자들이거든요. 지금 나라가 이 상황이 되도록 왔는데 한 명도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지금 장제원 의원이라든가 하태경 의원 다 그냥 지금 그 의원직이 날아가게 생겨가지고 그냥 그 의원을 유지하기 위해 그냥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표창원 의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저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에 대해서 일단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보시는 눈이 정확하죠. 정확한데 그나마 저는 희망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탈당하신 35분인가요? 이분의 현재까지 새누리당이지만 그 의원분들의 결심을 저는 일단 존중합니다. 그리고 환영하고요. 새로운 그 보수의 출발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